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진행하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1월이 시작됐네요. 2022년이 어느덧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벌써 16번째 방송으로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준비한 제목은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을 발생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또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 뇌졸중 환자가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으면 그 질병이 더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혈압도 안 떨어지고요. 당뇨병도 안 떨어지게 됩니다.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80가지나 되는 수면 장애들이 대부분 우리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더 나아가서 치매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은 다른 어떤 수면 장애보다도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뇌혈관 질환들을 더 많이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요. 또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해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의 주병옥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주병옥입니다. 예, 순천향대학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죠. 서울병원이면 용산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병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가장 중심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 주병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건강에 위험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과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면무호흡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옥 교수님, 네.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 수면무호흡증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수면 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이 감소하여서 뇌로 필요한 만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뇌가 자주 각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뇌나 다른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호흡,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네. 언제나 내가 자든 깨어있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숨 쉬는 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숨을 쉬는데 잠을 자면 숨을 안 쉰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통 수면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보통 코뿐만 아니라 입 뒤쪽에 이제 인후들 부분이 좁아지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못되면서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예, 수면무호흡증.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잠깐 숨을 못 쉬게 되면 굉장히 호흡곤란도 느끼고 네. 또 숨 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잘 때는 본인들은 잘 모르나 봅니다. 숨을 안 쉬어도요. 그렇죠. 보통 깨어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잘 때 코를 고신다거나 코를 골지 않는 분도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여기 슬라이드 준비하신 대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네요. 조금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짧게요. 예. 사실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수면 중에 단순히 숨을 일시적으로 안 쉬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질환이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 질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산소가 저하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에도 큰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 성인병과의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면무호흡증이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 저희가 꼭 고혈압, 당뇨 같은 약을 먹는 걸 중요하지만 이 수면무호흡증을 너무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코 가볍게 넘길 질환이 아니라는 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면무호흡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과 또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 외에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이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살도 빼야 되고요. 그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네. 식생활도 잘 관리해야 되면서 또 필요에 따라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
또 다른 위험인자인 수면무호흡증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네. 고혈압을 떨어뜨리고 당뇨가 잘 조절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호전시키기 위해서 잠이 왜 소중한지, 어떻게 하면 수면을 좋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혈압이 조절되고 당뇨가 조절돼서 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수면무호흡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주병옥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숨을 쉬면 코로,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로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는 연골로 되는 터널이죠. 파이프라인이니까 네. 자나 깨나 이게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콧구멍 속에도 우리가 터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을 때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잔다고 해서 코가 막힐 일은 없는 거죠. 그쵸. 파이프라인이요. 네. 그러면 어디가 잘 때 숨이 막히냐면 바로 요 부위. 저희가 이거를 상기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 뒤쪽에 보면 경추 앞쪽은 그 피부가 연결되기 점막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쪽에는 거대한 혀가 있습니다. C자 모양으로 혀가 이렇게 있고 이 혀는 근육인데 어디에 붙었냐면 아래턱 앞쪽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얘가 힘을 주면 아래턱 향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혀의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내가 일부러 혀를 내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중앙에 있는 숨골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뇌 간에 있습니다. 호흡 중추죠. 이게 망가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얘가 혀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밀게 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호흡 중추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잘 때보다도 호흡 중추의 기능은 한 50% 더 기능이 높아집니다. 깨어있기만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잘 쉬는데요. 50% 힘이 세지니까 혀는 약 30% 정도로 긴장 상태가 있고 긴장돼 있으니까 혀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죠. 잠을 잘 때. 잘 때는 각성도 꺼지고 뇌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호흡 중추는 잔다고 기능이 없어지진 않지만 깨어있기 때문에 힘이 세졌던 50%가 감소가 되게 돼요. 그러면 혀는 30%가 누워서 자니까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코를 골기도 하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혀가 밑으로 막혀서 숨 쉬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턱이 아주 작은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턱이 뒤로 밀려 있고 비만 때문에 혀 구멍이 좁아졌기 때문에 잠잘 때 이렇게 숨구멍이 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너무 코를 골고 숨을 안 쉬어서 흔들어서 깨어놓으면 뇌가 깨어나면서 호흡 중추가 깨어나기 때문에 혀가 다시 나오면서 숨을 재개가 되는, 다시 숨 쉬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혀가 30% 나와 있는 경우는 호흡도 좋게 하지만요, 말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음식도 잘 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 호흡 중추가 혀의 긴장도를 높여주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그래프죠. 여기 한 칸이 30초인데 이건 뇌파고요. 여기가 숨 쉬는 겁니다. 숨을 서너 번 쉬더니 한 40초로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다시 뇌가 깨고 숨 쉬고 숨 안 쉬고 숨 쉬고 이런 게 너무너무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숨 쉴 때마다 뇌가 깨는 거죠. 깨어나야지 숨을 쉬는 거죠. 뇌가 반응을 안 하면 숨 안 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분이 다른 분인데 요 한 칸이 30초니까요. 한번 쉬어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에요. 30초가 5칸이면 2분 30초 아닙니까? 2분 30초 동안 안 깨고 호흡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깨요. 이렇게 되면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러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 본인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숨을 안 쉬는 분을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라고 하룻밤 자는 검사를 해보면 이게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깨어있을 때는 99% 되던 분이 숨을 계속 안 쉬니까 70%, 60% 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산소 농도가 90%가 안 되면 호흡곤란을 느끼거든요. 이분은 밤새도록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요동을 쳐요. 원래는
잘 때는 뇌가 자기 때문에 심장이 또 박동도 느리고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아주 낮게요. 근데 이게 진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는 게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깊은 잠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수면다운 검사입니다. 절대 깊이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뇌가 깨니까요. 이러다가 심장 마비도 일어나서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돌연사가 자다가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하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오늘 또 진료를 볼 때 무호흡증 환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부인이 가보라고 해서 병원에 오는 일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하지만 본인은 불편한 게 되게 졸음이죠. 근데 어떤 분은 졸립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커피를 3잔, 4잔 마시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면증은 내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오지만 수면무호흡증은 본인이 일부러 찾아온 일은 10명이 한두 명, 두세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병원을 가보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인이 코를 너무 골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간과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요, 숨을 안 쉬면 뇌가 깹니다. 뇌가 안 깨면 숨 안 쉬는 시간이 아까 2분 30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숨을 안 쉬는 시간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점차 길어져요.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금방금방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호흡증이 오래 안 된 사람들 검사해보면 10초, 20초 만에 뇌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분, 2분도 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21시간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뇌가 자주 깨고 그러니까 깊은 잠 못 자고 자다가 산소 농도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을 만드는데 고혈압을 30% 높이고요. 심장 부정맥 50%를 높이고 당뇨병을 70%를 만들고 심부전을 76%를 만들고 비만, 그 다음에 졸음운전,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 고혈압, 돌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심혈관 질환, 내분비 질환, 그 다음에 성적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사회적으로 같이 자는 베드 파트너에게 잠의 질을 떨어뜨려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잘 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밤에 깊이 못 자니까 일하다가 졸음이 생겨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의료 비용 높아지고 경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병이고 사회적 경제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잘 알고 대처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면무호흡증이 일단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병옥 교수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수면무호흡증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사실 수면무호흡증하고 이제 고혈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면무호흡 환자 중에서 고혈압이 동반된 비율을 봤을 때 약 50% 환자가 그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또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반대로 수면무호흡증, 문제가 되는 수면무호흡증을 보이는 환자 수가 약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면무호흡증이 이렇게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은지,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왜 고혈압이 높은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수면 중에 이제 무호흡증이 발생하여서 환자의 뇌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은 뇌는 계속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이제 교감신경이 활동이 갑자기 증가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장기 내에서는 염증 반응 또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서 여러 가지 장기나 뇌나 아니면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 활동할 때는 이제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면 중에만 또 이렇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고혈압은 처음에 잠깐 있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관에 이렇게 동맥경화라고 해가지고 혈관벽에 이렇게 두꺼워지는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악화되어서 또 심장에 무리가 가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정맥이 점점 악화되어서 심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 정상의 심장이 이런 사이즈라고 한다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심장이 이렇게 피를 제대로 박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크게 확장되는 심부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과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잠깐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저호흡 무호흡 지수가 몇 번 있는지를 저희가 가지고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어떤 중증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5 이상이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 시간당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30 이상이면은 이제 중증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15에서 30회 미만이면은 중증도의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이제 5에서 이제 15 사이면은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갈수록 이 고혈압이 발생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고혈압이 발생하는지 보여준 건데 확실히 이제 그 산소 포화도 저하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고혈압이 많이 발생하고 요거는 다른 연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 중등도, 중증의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 그래프에서는 혈압이 없었던 환자들이고 무호흡증이 심하냐 아니냐를 판단했더니 15년을 추적해 봤더니 심한 수면 무호흡증, 초창기 수면 무호흡증, 심한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 거의 90% 가까이 생겼다. 그쵸,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호흡증이 없었던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40% 넘는 거고 아주 경미한 무호흡증 환자도 정상 없었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해서 최소한 아마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2배 이상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 무호흡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은 이렇게 심각한 고혈압 그리고 나중에는 악성 고혈압으로도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외래에서도 보면은 한 30대 때 혈압 30대나 40대 초반인데 혈압약 드시고 오시는 무호흡증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열심히 장악기나 양압기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혈압약을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 없이 왜 혈압이 생겼는지 생각 든다면 한번 본인의 수면의 질도 판단해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치료가 저희가 알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양압기를 하는 건데요. 이 무호흡증 환자에서 양압기를 사용할 때 정말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양압기를 여기 보시면 2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에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약 150 이상 올라갔던 것이 130대로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확장기 혈압도 보통 이제 90 이상 올라갔던 것이 약 80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뿐만 아니라 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만 적절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 이상의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미국에 JNC7과 8이 있는데 이거는 고혈압 치료 지침입니다. 의사들이 고혈압 약제를 쓸 때 이 지침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경우가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3가지 항고혈압 약제, 3가지의 고혈압 약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40에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혈압을 난치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검사, 수면의 문제를 확인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치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거의 70%가 수면 무호흡증의 수면 무호흡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콩팥이 나쁜 거를 먼저 검사하는데 실제로 그건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식생활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싱겁게 먹는데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수면의 질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교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혈압약을 줄일 수 있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양압기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혈압약 하나가 혈압을 5 정도 떨어뜨리면 굉장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 이상을 떨어뜨립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혈압약을 더 높이고 바꾸는 걸 고려하기 전에 수면에 문제 있다면 이것부터 치료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원인이 물론 수면만은 아니겠지만요. 우선 식생활 잘 관리하시고 싱겁게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